큐 하시면 인사 안 할게요. 네. 하시죠. 시작하세요.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가 매일 챙겨 먹는 세끼 식사,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건강한 음식을 먹었는지 아니면 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 이렇게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할게요. 네. 네. 공 원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그걸 좀 앞으로 아마 요번에 이제 책이 나오면서 네네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그래도 뭐 건강에 대한 상식이나 여러 가지들을 했지만 거기에는 이제 각 가지가 다 몇 가지 아이템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도 여러 개 사진을 올리면서 가만히 보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뭔가 하나를 또 만들면 되겠다. 그쪽을 집중해서 그러면 농사 짓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재미있는 주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들었냐 하면 사실은 이 책 쓰기 시작한 게 뭐 어떤 책을 쓰려고 사실은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유튜브하고 이렇게 캠프들 하면서 지난번부터 우리 그냥 그런 책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지를 꾸준하게 적지 않은 이야기가 있으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북도 만들었고, 그 이북만 갖고는 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실 지나고 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계속 방송했던 거 그냥 자료들 있으니까 그거 올려놓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했던 내용들 쭉 정리하고 이랬더니 그냥 책이 나온 거거든요. 요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오후에 보니까 뭐 아직까지 책이 내일부터 이제 배송이 되거든요. 근데 벌써 의외했던 네이버에 사전 주문 가지고도 베스트셀러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싶고, 요 내용들도 우리가 뭐 사진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뭐 찍는다면 사실은 요리나 뭐 이런 농부생활 요것만 갖고도 책을 재미나는 책으로 또 엮으면 되겠다 싶은 또 그런 생각도 일단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먹었던 것들 이제 쭉 그냥 다는 요번에는 바빠서 못 찍었는데요. 오늘 요거 촬영한 거는 오늘 이제 저녁에 먹은 건데요. 제가 열무가 농사가 잘 안 돼요. 이유가 열무를 아침에, 그러니까 봄에 일찍 뿌리거나 하면은 전부 벌레가 먹어서 하나도 먹을 게 없이 그냥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또 여름에 뿌리면 또 비가 때려서 하나도 못 먹게 되고, 이게 농약 안 치면은 안 되는 작물 중에서 열무가 굉장히 그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생각했던 게, 무는 이게 잘 자라거든요. 무가 좀 세서 그런지, 무는 뭐 약 안 하고 해도 잘 자라서, 이번에는 무를 굉장히 좀, 많이 뿌렸어요. 쭉 뿌려가지고 그냥 그거를 솎아서 지금 이제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샐러드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 샐러드로 잔뜩 뜯어와서 쪽파하고 이렇게 묻혀놨더니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나물 무침은 청갓하고 홍갓하고 우리 김장 때 쓰려고 또 조금 비좁게 뿌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이제 섞었더니 요거는 가시들이 있어가지고 그냥은 이렇게 먹기가 까까로워서 못 먹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삶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속 고추들은 달리니까, 그래서 이제 고추에
요거는 어머니한테서 온 된장인데, 된장을 그냥 막 된장이거든요. 전혀 간을 안 해요. 안 하는데도 된장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 찍어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된장국 끓여서 이렇게 먹을 때도 이 된장을 바로 그냥 넣으니까 참 맛있어서, 그냥 밭에서 따온 그 맷돌 호박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두부 넣고 이렇게 해서 끓여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랑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물 무치는 거 뭐 양념은 아내가 다 하고요. 이렇게 무치고 이런 거는 제가 또 옆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때는 또 다른 게 먹기로 해서 이제 밭에서 따온 상추하고 요거하고 이제 고기 조금 구워서 요게 제가 먹는 점심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먹고요. 요거 뭔지 보셨는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재래종 보리수입니다. 재래종 보리수. 요즘 이제 보리수는 여름에 먹거든요. 한 5, 6월 달에 따서 먹는데 재래종 보리수는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머니가 시골에서 산에서 캐서 한 그릇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따서 그냥 맛보고 옛날 생각하고 뭐 여러 거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감인데 저기 청도 그거 없는 씨 없는 감 요거를 누가 이제 보내주셔서 하루에 1개 정도 뭐 이렇게 그냥 쭉 먹습니다. 이번에는 이건 쪽파인데요. 우리 저쪽에 저기 어딥니까 햇살의 복숭아 그 김동현님께서 지난번에 쪽파 씨가 많다고 그러셔서 좀 하시려고 그래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쪽파 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박스로 한 박스를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벌써 3번째인가 이렇게 심어서 먹고 있는데 씨가 좋으니까 쪽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먹고 또 김장할 때 또 먹고 또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겨울에 두면 봄에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좀 진짜 잘 먹고 있습니다. 아주.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그날 비 엄청나게 왔잖아요.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이제 밭에 가서 뭐 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뭐. 그래가지고는 가서 얼른 호박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추 그 다음에 이제 또 쪽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 부쳐 먹었죠. 전을 부쳐서 먹었는데 아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밀가루를 저희 하는 데는 전혀 안 넣으니까 그냥 몇 가지 이제 가루들 넣긴 하지만 밀가루를 전혀 안 넣고 하니까 이렇게 엉키는 거는 잘 없고 모양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나름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밀가루 먹을 때 맛있는 그런 맛은 전혀 없고 좀 거칠지만 뭐 그래도 저는 전을 먹어도 괜찮은 당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해서 잘 먹는데요. 하여튼 쪽파가 너무 좋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루는 뭐예요? 그 쪽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가루들이 들어가는데요. 뭐 지금 뭐더라 갑자기 몇 가지 가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루들을 해서 먹고 주로 이제 끈기가 좀 없죠. 끈기가 좀 없지만 뭐 그래도 잘 먹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가루 이름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주로 이제 아침 식사는 거의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생선은 특별히 이제 올라왔고요. 동생이 울산에서 이제 보내줘서 참돔인데 낚시를 해서 보내준 거라서 참 맛있게 먹었고요. 주로 제가 이제 몇 가지 밭에서 캐온 것들을 좀 여유있게 이렇게 큰 통에다가 이렇게 볶아서 준비를 해 놓으면 그거를 조금씩 꺼내서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제철 과일하고 뭐 계란 그리고 닭가슴살. 그래서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저한테 거의 안 빼놓고 먹으니까 거의 한 10kg씩 이렇게 누나가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보내줘서 늘 이렇게 해서 같이 먹고 그리고 밭에서 나는 채소들 깔고 이렇게 해서 항상 뭐 제가 먹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돔 한 마리 그냥 구워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삼치.
삼치가 한 1m 정도 되니까 요게 이제 2마리 지금 올라왔는데 그냥 크게 이렇게 한 2토막 정도만 돼서 아이스박스 큰데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려서 딱 잡자마자 얼려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거를 집에 와서 하루 정도 내비뒀다가 적당히 녹으면 이제 이렇게 스테이크 사이즈로 썰어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요거 한 사람한테 하나씩 먹거든. 저희 2개씩 비닐봉지 다시 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냉동고에 딱 집어넣었다가 꺼내가지고 우리 저기 그 농장에 가면 바베큐 그릴에다가 불표 은은하게 숯불에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아주 담백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꺼내서 이제 우리 찌개 끓일 때나 요럴 때 해먹고요. 동생이 낚시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삼치라든지 농어라든지 갈치라든지 이런 것들, 오징어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잡아서 보내주기 때문에 요거를 1년 내도록 그냥 큰 생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 먹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도라지 어머니가 보내주셨는데 까서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 구워 먹으면 뭐 맛있게 또 식사할 때 같이 먹을 수 있고요. 또 갈치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갈치를 많이 보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갈치도 1년 내로 그냥 넣어놨다가 이렇게 다듬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묶어서 해놓으면 우리가 뭐 농장에서 짓는 걸로 해서 계절별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다 얹어서 같이 조림을 해 먹거나 구워 먹거나 뭐 다 이렇게 많이 잘해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림도 해 먹고 구워 먹기도 하고요. 지금도 여기도 뭐 여주 같은 경우에도 밭에서 나는 거고 여기 고추도 밭에서 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제가 키운 걸로 이렇게 먹게 되고요. 요거는 스테비아입니다. 스테비아. 우리 그거 대신에 설탕 대신에 쓰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정병훈 대표님께서 이 모종을 키우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키우려냐고. 그러셔서 키워가지고 제가 원래는 처음 재배라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 꼬집만 딱 집어넣으면 굉장히 답니다. 이게 엄청나게 당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리할 때 저는 이제 요거를 넣어서 이렇게 먹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주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즈 넣고 계란 뭐 항상 이런 식으로 멸치 볶음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먹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편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오랜만에 뭐 한 주간 또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삼치도 동생분이 잡아주신 거야? 아까 큰 거요?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낚시로 잡나요? 예, 삼치, 농어 이런 거 거의 1m 정도씩 되는 것들. 엄청 좋으시겠다. 네. 부러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선수신가 봐요. 그 정도 하시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기 잡고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네. 전 집에서 먹은 건 사진이 거의 없고, 예.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요것도 식사 시간 사진은 아니고 이제 뒤에 간식 종류인데, 예, 금요일 저녁에는 닭갈비집, 예, 거기에서 닭갈비 먹고, 그리고 이제 뒤에 후식으로 보통 저녁 때 이제 뒤에 이야기 나눌 때는 케이크 종류, 조각 케이크하고 그다음에 과일 그런 정도 해가지고 하고 금요일 저녁은 그랬고요. 그 이전 사진은 없더라고요. 이거는 어제 이제 축제 갔을 때 예, 거기에서 공 원장님이 요거는 어제 홍어회였나요? 그죠? 예, 여기 홍어회 그다음에 곱창 종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잔치국수. 이거 말고 더 있었는데 족발. 예, 족발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뎅. 예, 어묵 있고 어제 그래가지고
점심을 밖에서 여기가 원래 길인데 길 막아놓고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그리고 오랜만에 또 김상일님도 뵙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즐겁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오후에 강의가 있었거든요. 송파에서. 그래가지고 그 송파 강의 갔는데 끝나고 났더니 좀 일찍 저녁 먹으러 가자 그러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 옆에 쌀국수 거기 가서 예, 근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사진 남아있는 건 이렇게 세 가지고요. 예, 그리고 평소에 이제 식사할 때는 그냥 조촐하게 먹습니다. 월요일 날 먹었던 거 기록 남아있는 게 여기는 봐서 모르겠네. 계란 후라이에 주전부리 하는 거 정도.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고구마 범벅 먹은 거, 커피 마시고 두부 된장국, 가지 볶음, 그리고 계란찜 이 정도. 그리고 수요일 날 먹었던 거는 된장국. 애가 이제 사랑니를 이번에 빼가지고 예, 그래갖고 뭘 음식을 센 걸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 대신 점심은 이제 짜파게티하고 그거 이제 보강해갖고 이렇게 갖고 먹고 예, 그리고 저녁에는 포도하고 계란찜 이렇게 먹고 목요일 날은 된장국, 햇반, 계란 후라이. 예, 되게 이제 식사가 파프리카 볶고 까지 볶고 된장찌개 이런 식입니다. 금요일 날은 계란찜, 두부, 햇반 그리고 점심은 두부에 달래장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거는 닭갈비는 아까 이야기 됐고 어저께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 드린 거 예. 그리고 호박죽 예. 이런 식으로 예.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드셨네요. 네네. 네. 지난 한 주 중에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예요? 제일 맛있었던 거요? 질문이요. 어제 길바닥에서 먹은 게 제일 맛있었어요. 여러 가지 음식들이요.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같이 계시니까 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음식점을 가더라도 이렇게 식당 안에를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는 길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제하는 데서 이렇게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예. 고 원장님은 지난 한 주 식사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게 뭘까요? 저는 저한테 맛있느냐고 물으면 절대 안 돼요. 정말 다 똑같이 다 맛있어요. 어머, 어쩜 좀. 하나도 맛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그 아내는 압니다. 이제 저한테 맛있냐고 묻지 않고 맛없냐고 묻지 않습니다. 다 맛있으니까. 어머, 어떡해. 예, 하여튼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조절하는 게 저한테 제일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입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래서 먹는 거를 어차피 못 먹어봤던 사람이라서 정말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게 그냥 감사해서 그게 어릴 때부터 완전히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대로 그냥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짜면 짠 대로 그냥 이 식당에 이 정도의 어떤 음식하는 정도지 거기다가 뭐 맛있다 없다는 제가 원래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맛있습니다.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간이 안 맞으면 맛없거든요. 그냥 다 음식은 좋아하는데 그냥 뭐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거나 또 내가 즐겨 먹지 않던 맛, 아주 새로운 맛 이런 거는 또 좀 어려워요. 네. 네. 유 대표님 좀 보여주세요. 사실은 요거는 지지난주에 딸이 엄마 카레라이스 한번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딸이랑 지지난주 주일날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잡곡밥을 한 것에 월요일 날인가 이렇게 말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남들이 볼 때는 카레라이스지만 훌륭한 음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카레의 농도라든가 이런 게 좀 적절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좀 묽었다고 그럴까요? 근데도 저한테는 그냥 항상 제 입에 간이 맞으니까
뭐 그냥 맛있는 음식이에요. 제가 만드는 거는 그냥 제 입에 맞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이제 요리사들이 보면은 너무 묽게 만들었습니다. 이 카레 농도가 그렇게 아마 지적받을 것 같았어요. 네. 카레 라이스 해 먹었고요. 또 다음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는 2016년도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때 보건소에 8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제가 한 6군데를 이렇게 시도했는데 최종적으로 서대문 보건소에 합격을 하여 거기에 이제 한 10개월을 다녔어요. 근데 그때 알게 된 공무원 언니 친구와 대부도를 수목 1박 2일 가는데 제가 이제 가자고 쉽게는 얘기했는데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제 겉절이를 만들었던 거예요. 겉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보니까 또 안 먹은 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 생채를 또 그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냥. 근데 다 좀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간이 좀 셌어요. 간이 좀 적절해야 되는데 약간 세가지고 조금 마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그때 가서 같이 먹으려고 또 멸치, 꽈리고추, 견과류. 그래서 사실 요런 멸치는 머리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고 요리를 해야 깔끔한데 사실 귀찮아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볶다 보니까 머리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든 완성품이 아주 좀 지저분해 보여요. 원래는 이제 머리, 내장 이런 걸로 좀 제거하고 요리를 했더라면 조금 보기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는 뭐라 그래야 되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는 그런 거를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에 이렇게 단백질을 꼭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전에는 사실 안 먹었는데 아침에 계란을 4개를 쪄요. 4개를 쪄서 남편은 2개 반을 주고 저는 이제 하나 반. 그래서 사과랑 또 남편은 우유를 안 먹고 저는 그 두유 제조기에 간 거에다가 너무 조금 걸쭉해서 우유를 섞어 가지고 네, 요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또 있는 반찬 가지고 또 남편은 그냥 하얀 밥, 저는 콩밥. 네, 요렇게 먹었습니다. 그냥 있는 반찬. 요거는 지지난주에 아들 생일 파티를 미리 했는데 뭐 형만은 아우 없다고 항상 누나가 남동생의 생일 10월 15일 화요일이었는데 저는 그냥 미리 생일 파티를 했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근데 딸아이가 이제 남동생을 불러가지고 홍대 입구에서 이렇게 고기를 거먹었다고 엄마도 오라고 그래서 엄마는 화요일날 건강교실을 해야 된다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진을 보내왔길래 그냥 올려봤습니다. 예. 항상 누나가 그렇게 동생을 챙겨요. 예. 그리고 저녁에 케이크를 사가지고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교실이 끝나고 한쪽을 먹었어요. 결국에는 그 야밤에. 그래서 사진 하나를 찍었습니다. 또 이것도 그냥 아침에 늘상 고구마, 계란, 사과, 뭐 포도 이렇게 먹어요. 그냥 아침 식사를. 밥은 안 먹고요. 네. 또 그 보건소 직원들이랑 저기 만나서 가다가 오이도에서 도미를 1kg에 35,000원이래요. 그래서 2kg를 뜨고 나머지는 이렇게 서비스로 주셨어요. 저기 멍게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진을 찍었고요. 예.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날 나오면서 그 파전이랑 그 바지락 무침이에요. 조갯살 무침.
여기서 김이랑 바지락이 있고, 요거는 파전이고, 칼국수가 나와야 되는데, 바지락 칼국수는 못 찍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렇게 또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분들이랑. 예.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영흥도에 모 교수님이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하셔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유리관으로,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집을 지으면 그 비용이 많이 들고 건물은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집을 안 짓고 유리관 온실 뭐 이런 것, 실내 공간을 유리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그곳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날 왔는데 아들이 엄마 닭도리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 방식이에요. 그냥 닭도리탕, 감자 넣고 이제 닭을 이제 깨끗이 씻어서 소금에 끓이다가 그냥 고춧가루 넣고 파마늘 넣고 고추 넣고 이렇게 그냥 제 방식대로 닭도리탕을 해줬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요즘은 저는 요거에 또 빠져 있어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 미국에서 가져오신 노르웨이산 훈제 연어로 연어 막기 뭐 이런 걸 만들어 주셨는데, 저도 요즘 요거에 빠져가지고 그냥 남편이랑 찍어보면서, 그래서 단초물이라고 이렇게 마트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밥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밥을 이제 식힌 다음에 이제 김에다가 밥을 깔고 연어를 넣고 갖은 야채를 넣고 깻잎도 넣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와사비, 네, 고추냉이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었더니 정말 맛있어요. 저는 이거를 못 해 먹어봤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요거에 빠져 살 것 같아요. 계속 해 먹을 것 같아요.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해 먹었어요. 여기 생강도 들어갔어요. 적생강. 그래서 예, 진짜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예, 아니면은 밥을 넣지 말고 이제 야채를 많이 연어랑 이렇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대부도에서 가지를 주셨는데 한 일주일을 말렸나 봐요. 근데 가지가 새카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되나 하다가 그냥 잘라가지고 물에 한번 삶아가지고 이거를 고추랑 그냥 파마늘, 그냥 간장이랑 약간 단 거 좀 넣고 졸였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고추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 조림이죠. 간장 조림. 가지 간장 조림인데 그냥 아주 그냥 가지 무침보다는 맛있더라고요. 쫄깃쫄깃하고. 요거는 오늘 저는 이제 주일날 안내 봉사를 해요. 근데 1년에 한 2번 정도 교회에서 회식을 시켜줘요. 그래서 오늘 점심 겸 해서 오늘 이제 안내 봉사원들이랑 이제는 서운흥의 갈비모라는 거기에 가서 먹었는데, 요건 열무김치인데 열무를 이렇게 고춧가루를 안 넣고 이렇게 약간 국물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도전하려고. 그리고 요 밑에는 술빵이라고 그러나요? 술빵 그거를 이렇게 4조각으로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고 이렇게 놓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는 뭐지? 상추대를 장아찌로 만든 거고, 그 옆에 송충이 같이 생긴 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저것도 장아찌거든요. 저 위에. 아유, 저게 생각이 안 나요. 뭘? 까먹었어요. 뿔인데 저거. 저기 저거 차도 만들어 먹지 않나? 그러니까
곰 위에 그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무슨 뭔데? 꼭 이렇게 벌레같이 생겼잖아요. 네. 하얀 거. 그 다음에 요 밑에는 홍어 무침이에요. 홍어 무침. 그 다음에 요 옆에는 갓김치랑 초석잠. 초석잠. 네. 초석잠. 초석잠. 초석잠? 잠. 예. 처음 듣네. 예, 초석. 요거. 초석잠. 예. 예. 네. 그래서 요 옆에는 저기 갓김치랑요, 양파김치더라고요. 양파김치. 근데 저기 여기 갈비집이요, 완전 기업이에요. 근데 룸 하나가 빈 데가 없고 그냥 직원들이 돼지갈비를 먹었는데 고기를 다 구워주는데 그냥 뭐 너무나 잘 됐더라고요. 1인분에 2만 뭐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디 가나 돼지갈비가 너무 달아요. 너무 달더라고요. 네. 요거 이제 양파에다가 소스 넣어가지고 요거랑 이렇게 먹었습니다. 네. 이건 아까 나왔던 거. 이거 하나씩 다시 찍었네요. 제가 사진을. 요거 내일 해 먹으려고 그래요. 시간 날 때 요거 한번 도전하려고요. 요 열무김치인데 약간 국물이 있으면서 고춧가루 넣지 않은 열무김치. 참 맛있게 먹었거든요. 여기서. 네. 홍어무침 하나씩 다시 찍었어요. 요거 아까 네. 요거 양파김치, 갓김치, 그리고 돼지갈비.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회로 드셨던 돔이라 하는 그 보통 돔을 이야기하는 건데 삼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성돔 뭐 이런 돔인데 제가 구워 먹은 거 구워 먹고 요즘은 근데 돔 같은 종류는 거의 양식이에요. 아, 양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양식이 더 맛있어요. 맛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산 돔은 그 자연산 돔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은 맛은 키운 게 살도 있고 훨씬 더 맛있다고 그래요. 회로 먹을 때는. 그래서 뭐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 뭐야 저기 두유 우리 만든 거 저 같은 경우 더 뻑뻑하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처럼 이렇게 죽처럼 떠 먹거든요. 그렇게 조금 더 뻑뻑하게 해서 그냥 죽처럼 이렇게 떠 먹는 형태로 해서 가능하면 시간만 되시면 씹어 드시는 형태로 드시는 게 제일 또 좋습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뭐 가리지는 않고 먹는 편인데, 근데 파프리카가 영 정이 안 가는데 진짜 아내는 잘 먹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파프리카가 그게 맛있나요? 어떤 맛이에요? 그냥 풋내 나죠. 뭐 크게 맛이 우리 광진이도 파프리카를 안 먹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그 맛이 싫대요. 근데 저는 그냥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심었다. 원래는 한 그루 심었는데 다만 한두 개씩은 달려서 그냥 가지고 오면 샐러드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먹긴 하는데 그 별 맛은 사실 없더라고요. 저는 색깔 맞추기는 괜찮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색깔별로 이게 있고 색깔이 선명하잖아요. 그런 느낌은 나는데, 근데 항상 음식에 딱 들어가 있으면 딴 거 다 먹고 마지막에 먹는 약간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 맛을 하다 뭘 모르고 지금 빠뜨리나 근데 또 싶어갖고 한번 여쭤봤어요. 사실 저도 파프리카를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고 야채를 다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저는 당근을 싫어해요. 당근은 영민님도 싫어해요. 그래갖고 집에 싫어요? 음식에 당근 근데 또 넣기는 심심찮게 넣었는데 전 그래서 이제 항상 당근은 제 몫이 되죠.
그거 겉절이든 뭐 이런 거 하실 때 젓갈은 어떤 걸 쓰세요? 저는 그냥 저기 뭐죠? 까나리 젓갈? 근데 까나리 저는 액젓. 예. 네, 까나리 액젓. 근데 아시는 분이 멸치 액젓을 손수 만드신 거예요.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그걸 넣었더니 김치가 맛있는지 또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 드시더라고요. 멸치를 사다가 이렇게 액젓으로 만드는 거. 손수 집에서. 멸치 액젓은 사실은 만드는 거 되게 쉽거든요. 아, 손이 가서 그렇지. 아, 그 멸치 우리는 이제 울산에 살았잖아요. 네네네. 그 방어진 항에 나가면 멸치를 배채 통째로 잡아오면 네. 그거를 그 큰 다라이다가 안에 그 비닐 딱 덮어가지고 그 멸치를 가득 채워요. 그리고 소금 한 켜 넣고 멸치 넣고 소금 한 켜 넣고 멸치 넣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그냥 그 덮어만 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그 적당히 살았을 때 끄집어내면 우리 멸치 그 이렇게 젓갈 먹는 거 있잖아요. 네, 그쵸, 그걸로 젓갈. 먹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짜서 한번 끓이면 그게 이제 멸치 액젓인데요. 정말 그렇게 담궈 놓으면 몇 년간 이렇게 숙성돼 가면서 맛이 그 해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장독대에 몇 개씩 이렇게 해마다 한 개씩 이렇게 해놓고 계속 이렇게 먹는 형태로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지금도 거의 다 쓸 때는 멸치 액젓 그 음식을 씁니다. 냄새는 그게 굉장히 독합니다. 끓이고 할 때 엄청나게 독한데 그래도 해놓으면 참 맛있죠. 집안에 냄새가 꽉 차더라고요. 예. 나중에 서울 올라와서부터는 뭐 집에서 저기 하고 안 그랬는데 광주 살 때는 이제 집에서 저희는 액젓이라는 것도 거의 안 쓰고 그냥 젓갈 자체를 그리고 김치 담그고 이거 하면 그냥 액하고 젓갈하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예, 그거 가지고 적절히 저기 하고 또 기억나는 거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그 젓갈 담으려고 가져왔는데 멸치가 너무 싱싱하면 젓갈 담기 전에 그거 따로 한번 그냥 끓여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갖고 그건 그것대로 또 이렇게 먹는 예,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근데 뭐 액젓이라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까나리 뭐 이런 거는 서울 올라와서 들은 것 같아요. 예. 새우젓도 거의 뭐 많이 안 먹다가 서울 와서 먹기 시작하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은 그러면은 공 원장님은 주로 어떤 식으로 드세요? 아까 이제 샐러드 형태로 했던 거 있잖아요. 예. 계란, 닭가슴살, 그 다음에 야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단백질이 가할 때는 이제 그 두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먹습니다. 거의 일주일 내도록 거의 그것만 거의 먹는 편입니다. 아까 콩나물국 잠깐 보였는데 최미정님. 아, 콩나물이요? 네. 예. 콩나물국. 예. 단팥빵 화요일 날 여전히 남편이 단팥빵을 다니셔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국을 하나 그냥 국을 끓인다든가 아니면 찌개를 하나 해드려요. 밑반찬 한식으로 할 때는. 예.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이제는 콩나물 북엇국. 아까도 북엇국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직 그 북엇 가루라고 그러나요? 요런 스틱이 지금 한 7, 8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 돼서 요즘 계속 지난주에는 북어 묵국을 또 끓여드렸고 요번엔 북어 콩나물국 뭐 이래가지고 엊그저께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사실 여기에는 안 끓였는데 한 끼는 또 라면을 먹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부엌을 정리하면서 그 부엌 안에 방이 있는데 라면이 한 10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어머 이거 빨리 오늘은 라면 끓여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제가 라면을 끓여 먹고 어제 냉장고를 열었더니 아들이 일본에서 사온 초콜릿이 있어요.
근데 그게 10월 20일까지더라고. 18일인가 벌써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 어떻게 날짜 지났네? 그랬더니 남편이 벌컥 화를 내는 거야. 그 유통기한 좀 그만 얘기해. 내가 먹을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무심코 자기는 이제 중요하고 이래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이제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짜증이 났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저는 이제는 가끔 남편이랑 이제 외출을 하면 남편 옛날에 의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출장을 나가면 그 의사 선생님은 항상 조수석에 타 있고 제가 운전을 해요. 그러면 최간호사 여기 1,100원이야. 그러니까 기름값이. 또 가다가 최간호사 여기 1,050원이야. 이러는데 저는 그게 또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그래서 자꾸 얘기를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심코 내가 한 말인데 상대방한테 반복적으로 뭐 그냥 느껴지니까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럼요. 사람마다 네네. 그 단어가 네네. 어떤 사람은 그 단어에 대한 감흥이 전혀 없고 어떤 사람은 그 단어나 그 계열 이런 게 네. 들어오면 이 신경을 자극하는 아, 그런 게 원래 다 있대요. 근데 그쵸. 그것 때문에 서로 의도치 않게 이 감정이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게 굉장히 많대요. 일반 대화에서도. 예, 그래서 그냥 그런 거고 뭐 사실 의도는 아무것도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근데 보이니까 이야기하신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뭘 버리는 게 이제는 그 기한 안에 먹어야, 그러니까 저기 유통기간이라든가 요즘은 소비기한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먹는 것들을 버리는 게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기한 안에 먹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유통기한은 좀 넉넉 잡고 잡은 거니까 괜찮아. 이래도 우리는 조금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예,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막 유통기한 막 이런 게 조금 저한테는 막 꽂히는 단어인가 봐요. 근데 상대방은 이게 뭐든지 좋은 말도 한 두세 번 반복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칭찬해도 야, 너 훌륭해, 훌륭해 해도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진실성이 과연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죠. 넘었으면 정 마음에 걸리면 그냥 버리든가 아니면 날짜 되기 전에 요리를 해갖고 미리 내놓든가 왜 꼬박꼬박 저렇게 말을 해서 내 속을 건드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어쩌란 거지 나 먹으란 건가. 최근에도 그 아들이 닭가슴살 김치볶음밥 냉동식품을 이게 보통 이제는 뭐 20개 30개 이렇게 주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단위가 그래요. 박스 단위인가 봐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냉동실을 청소하다 보니까 그게 유통기한이 5월 달인 거예요. 유통기한이. 그럼 지금 10월이면 엄청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이거 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엄마 그건 냉동식품이라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러는데 그래서 걱정 안 하려고 요즘 이제 남편을 그걸 계속 볶아주고 있어요. 고구마는 어떻게 익히세요? 저는 이제 가스레인지 밑에 오븐기가 있어요. 근데 말은 오븐이지만 가스레인지예요. 이 불이 아래로 했는데 그래도 그 고구마를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 고구마의 굵기에 따라 50분을 굽기도 하고 40분을 구워요. 근데 실제로 찌는 것보다 참 맛있어요. 군고구마는 아니지만 거의 군고구마에 가깝게 참 맛있어요. 아주 당도도 높아지고. 네. 그 정도 시간 그렇게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네요. 네, 찐고구마라는 그냥 거의 군고구마네요. 예, 예. 네. 그렇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제일 이 시간이 일주일 그 일들 중에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서로 먹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 태미 선생님도 이거를 요리
입장으로 해서 많이 하셨으니까 네네. 요리를 조금 더 이렇게 정리만 하셔가지고 네. 책 한 권 하셔도 오히려 괜찮으실 것 같다 싶고, 요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책을 할 때 그냥 뭐 상황에 따라 지난번에 할 때는 그냥 제가 한 1000권 정도 이렇게 제가 출판사에 의뢰해서 찍어서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팔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 여기 하면서는 지금 초판이 3000권을 찍었거든요. 3000권을 찍었는데 제가 이렇게 돈이나 이런 거는 10원도 안 들어가요. 그냥 그쪽 출판사에서 우리 출판 기념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다 해주고, 그다음 모든 걸 다 출판권을 가지고 가는 형태로 계약이 돼 있고, 저한테는 그냥 마지막에 그 판매되어지는 인쇄를 주는 거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저한테 일정 부분 책을 주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가 돈에 대한 부담도 일단은 없으면서 뭐 할 수 있는 형태고, 어차피 뭐 저는 요거 하면서 진짜 우리 방송한 거 거의 만 3, 4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유 대표님 그 페이스북 계속 그 일지 개념으로 제가 적은 게 거의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됐지. 그 자료가 있으니까 이번에 할 때는 그냥 사실은 그게 정리만, 지난번에 우리 그 책 쓰자 할 때 3개월 동안 책 정리했잖아요. 그 정리한 게 그 내용 그대로거든요. 거기다가 그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다 부록으로 처리하고 QR코드로 처리하고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책이 한 240페이지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랬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자료들이 사실은 그 유튜브에 많으시니까 그거를 잘 더 활용해서 하시면 또 부담 없이 뭐 하실 수 있겠다 싶고, 이번에는 한번 할 때 그렇게 나오니까 더 자신감이 더 저렇게 붙으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더 준비하자 싶고, 출판사에서 해주신 거는 그거예요. 내용을 제가 그냥 딱딱하게 적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그 문법에 맞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소화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거의 제가 99%를 제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또 책도 낼 수 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코인트리 대표님 통해서 그 출판사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출판사에서 만났고 같이 이제 그때는 이제 인터뷰에서 책을 적었는데 저는 그래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적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야기로는 빠르면 지금 12월 달쯤 재판 지금 준비를 하자고 그래서 재판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벌써 3,000권이 주문이 다 돼갔다는 다는 거예요? 아니고 어차피 나가는 속도들이 있으니까 지금 예측을 달쯤 그래서 지금 이제 파트를 이번에 나간 파트보다는 이 좀 신앙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완전하게 다 뺐거든요. 그냥 봉사 활동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히려 이제 치과의사 쪽 앞쪽 부분 말고 제 봉사 활동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2부를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내용들을 보강해서 재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고 벌써 제안이 들어와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그럼 저도 만약에 준비를 하면 상담을 우선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 저기 그런 어떤 그것도 있고 요리도 하신 지가 제법 되셨고 상황이 그래가지고 진짜 그거는 오히려 뭐 재미나게 주부들 젊은 사람들한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웬만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준비할 때 유 대표님은 지금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사실은 책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고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더 그런 방향으로 뭐 우리 지금 하는 시간도 그렇고 조금만 더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뭐 출판은 정말 아주 가볍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 감사드려요. 네. 오늘도 좀 편안히 쉬시고요. 또 내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니까 우리 활기차게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